대한민국의 억대 연봉자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실수령액 500만 원 이상 받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죠. 성과가 빼고 더욱더 쉽지 않죠. 그리고 요새 대기업에서 부자까지 가는 것도 안 쉽습니다. 버티게끔 놔두지도 않죠. 실수령액 한 500 이상 받는 게 사무직으로 한 15년, 20년 정도는 있어야 가능한 얘기죠. 주된 직장 다니다가 이제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요, 월급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이 최대입니다. 뭐 여기에다가 부업해가지고 100, 150 더 받아야 이제 500이 되는 거죠. 실수령액 월급 500만 이상 받으려면 진짜 빡세게 일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억대 연봉자가 5% 미만이다. 극소수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대 연봉 받아도 삶이 풍족하지 않죠. 관리자급으로 이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엄청나게 빡세죠. 그렇게 돈 많이 받으면서 10년, 20년, 30년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요, 정말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빡세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기 질투가 되게 많습니다. 끌어내리고 정치하려고 하고 지랄 발광하는 게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되고, 질투와 시기 속에서도 항상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년 운보다 말년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요. 젊은 날에 그 어려움은 50대 이후에 나타난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자기 인생 잘 돌봄받고 자기 삶을 잘 사는 게 무난하죠. 근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요, 혼자 살려고 발동 치던 이들이 인생이 서글픈 경우가 많답니다. 참 희한하죠. 부잣집에서 태어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인성도 좋고 구김살도 없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서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서는 뭐 회복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많고요. 도리어 가난한 집에 있는 애들,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고 더 이제 인색하고 더 이제 남들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다지 잘 살지 못하는 집에 태어나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발동치다 보니까 좀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고, 나만 생각하고 남을 헤아리지 못하고 시야도 좀 좁았던 것 같고요. 넓게 내다보지 못했던 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죠. 창피하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걸 결코 바라지 않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험담하고 깎아내리려고 약점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 이제 최민식이 나오는, 최민식하고 뭐 각도원이 나오는 특별시민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옛날 영화입니다. 이제 최민식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2선까지 했는데 이제 3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 이제 나오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최민식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오는데, 최민식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인 인물이 있습니다. 각도원이죠. 그가 이제 선거대책본부장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 대한 이제 정책이나 방향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뭐 형님 동생으로 지낸 사이인데, 그 각도원이 그 서울시장인 이 최민식을 이겨 먹으려야죠. 약점을 움켜쥐고 그 약점으로 최민식을 서울시장 만들고 난 이후에 자신이 요구한 바를 이제 들어주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고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가까이 있는 측근에게도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오픈하는 게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러자라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일 뿐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으로 살아가는 게 더 빡빡하고 더 힘겹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직장에서 실수령액 500만 이상 받는 사람, 뭐 6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그리고 연봉을 억대 이상 받는 사람, 그들은 아마도 그 회사에서든 아니면 뭐 대표이사하고의 관계든 되게 많이 외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되게 많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극소수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외롭게 힘겹게 또 살아가는 경우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다. 악착같이 무던히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최대한 나에 대해서 지내고 무난하게 살려고 애쓰자 뭐 이런 생각들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잘 지내야죠. 착실하게 살아가야죠. 우직하게 무던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죠. 대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오래오래 롱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은 임원이 안 되고 싶어 하죠. 임원 안 되고 싶어 하는 게 왜겠습니까? 임원 되면 계약직이라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안 하려 하죠. 근데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정성을 쏟고 결과를 내고 성과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아, 저 사람을 포기해야겠다. 아, 저 사람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가는 그 존재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습니까? 기회를 줄여야겠죠. 기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긍정적인 걸 내다봐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는다. 움직이자. 더 앞으로 나아가보자.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현실도 봐야죠. 현실을 안 보고 꿈만 먹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만 보고 너무 안 되는 것들 안에서 치지고 볶고 싸우는 것보다 현실을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수 있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또 바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움직여 나가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자고 만들어 가보자. 누구에게나 우리는 나름의 재능이 있습니다. 탤런트라고 하죠. 그걸 잘 활용해서 잘 만들어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각오, 그런 다짐 이런 것들로 살아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절대로 만만하진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요. 그에 걸맞게 우리의 역량을 잘 발휘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게 괜찮은 게 아닐까,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나아지는 걸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 시기와 질투도 엄청나고 어떻게든 물어뜯고 약 좀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 한다라는 게 그게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조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잘 좀 챙겨 나가보자고.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실순액 500 이상을 받든 억대 연봉을 받든 자기가 주어져 있는 환경 아래서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자라는 이야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